이건 분명 이상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요. 어쩌면 전 세계가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노교수가 단상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연구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의 마지막 보루를 저는 대한민국에서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 학계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한국의 특별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이미 누르셨다면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석학 존 에머슨 교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연구실 벽면을 가득 채운 각국의 지도와 통계 자료들이 그의 열정을 증명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마지막 연구 논문이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유럽과 북미, 아시아 각국을 조사한 결과 그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사람들은 기계처럼 살아가고 이웃과의 따뜻한 교류는 디지털 소통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연구 조교인 사라가 두툼한 파일을 건네주었죠. 에머슨 교수는 별 기대 없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통계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이게 정말일까? 에머슨 교수는 중얼거리며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에 관한 통계, 인터뷰, 영상 자료가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머슨 교수는 학과 회의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우수한 사회문화적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침묵에 빠졌다가 곧 웅성거림이 가득 찼어요. 동료 교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머슨, 농담이겠죠? 시민의식 높은 나라라면 당연히 북유럽 국가들이나 일본을 예로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그저 빠르게 발전한 신흥국일 뿐입니다. 그들의 경제 성장은 인정하지만 시민의식까지 우수하다니요? 증거가 있나요? 에머슨 교수는 미소 지으며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겁니다. 한국인들의 배려, 문화와 공동체 의식은 우리가 알던 어떤 나라보다 깊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그들의 냉소적인 반응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더 강한 결심이 생겼어요. 그는 한국의 시민의식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떠나겠습니다. 직접 현장 연구를 통해 증거를 모아오겠어요. 에머슨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에머슨 교수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공항 안내 표지판을 따라 이동하며 첫인상을 기록했죠.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공항 리무진 버스 탑승을 위해 줄을 섰어요. 순간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에머슨 교수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급히 메모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완벽한 질서로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누가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저 모두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버스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승객들을 기다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서두르는 기색 없이
모두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고 에머슨 교수는 곧바로 현장 연구에 착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띄었죠. 이게 가능하다니. 에머슨 교수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감탄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쁜 출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고 젊은이들은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피해 다른 곳에 섰죠. 때마침 한 노인이 지하철에 타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젊은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메모했어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강요된 규칙이 아닌 생활 속에 녹아든 문화였죠. 점심시간, 그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분주한 점심시간이었지만 직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떠날 때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이런 문화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직원이 활기찬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죠. 에머슨 교수가 음료수를 고르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쌀쌀한 날씨엔 따뜻한 차가 좋을 것 같네요. 새로 나온 유자차는 어떠세요? 에머슨 교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친절히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직원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서비스가 아니다. 이건 한국인들의 삶의 일부다. 그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에머슨 교수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골목길에서 만난 80대 노인과의 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은가요? 에머슨 교수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린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건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야. 특별한 건 아니지. 에머슨 교수는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단순한 교육이나 규칙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온 문화적 유산이었던 거죠. 그는 연구 노트에 이 사실을 굵게 밑줄 쳐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을 누비며 관찰과 인터뷰를 진행한 에머슨 교수는 이제 더 심층적인 연구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학자들과 교육자들을 만나 한국의 시민의식이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탐구하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민정 교수와의 만남은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며 발전해왔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죠. 특히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에머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교수의 말을 경청했어요. 서구에서는 산업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강해졌지만 한국은 달랐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가족, 이웃, 사회 전체를 우리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배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머슨 교수는 빠르게 메모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이런 특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마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또한 서구학계에서는 아시아 문화를 연구할 때 일본이나 중국에 더 관심을 가져왔죠. 대화를 마친 후 에머슨 교수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직장인, 시장 상인, 택시기사, 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일반 회사원 박지훈 씨와의 대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배워요. 민폐 끼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랍니다. 시장에서 만난 60대 상인 이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이든 누구든 사람은 소중하게 대해야지. 내가 베푼 친절이 돌고 돌아 언젠가 내게 돌아온다고 믿어요. 고등학생 강민준 군의 말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저희 반에서는 교실 청소를 함께 하는 게 당연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각자 맡은 일을 책임지죠. 에머슨 교수는 이 모든 증언을 통해 한국의 시민의식이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대담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에서 관찰한 행동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는 미국 보스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에 있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들에게 한국에서 관찰한 특정 행동들을 현지에서 실험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노약자석 양보, 식당에서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기, 공공장소에서 줄 서기 등의 행동이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서구인들은 이런 행동들을 어색하게 느꼈어요. 노약자석 양보는 가끔 이루어졌지만 자연스러움이 부족했습니다. 식당에서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행동은 대부분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죠. 공공장소에서 줄 서기는 안내나 통제가 없으면 쉽게 무너졌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정체성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위적으로 시도해야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는 이 모든 발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시민의식 세계가 배워야 할 문화적 유산이었어요. 에머슨 교수는 이 논문이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알리겠다는 소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논문 초안을 완성한 그는 하버드 대학교 동료들에게 먼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머슨 교수가 하버드로 돌아온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캠퍼스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기 시작할 무렵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학과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기대와 달리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에머슨,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 논문은 학문적 엄격성이 부족합니다. 사회학과 로버트 크레인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당신의 주관적 인상이 객관적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되어 있군요. 인류학과 마리아 산토스 교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예절 문화를 가졌다는 주장은 과장되었어요. 모든 문화권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의와 질서를 갖추고 있죠. 한국만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당혹스러웠어요. 그는 수개월간 철저히 조사하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는데 동료들은 마치 그가 관광객의 감상문을 쓴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제 연구는 철저한 현장 관찰과 수백 명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에머슨 교수가 답변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방법론 전문가인 데이비드 윌슨 교수의 지적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의 표본 추출 방식은 편향되었고 비교 연구도 체계적이지 않아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더 엄격한 통계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학과장인 마이클 브라운 교수가 에머슨을 따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존, 솔직히 말하겠네. 이 연구를 지금 상태로 발표한다면 당신의 학문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어.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네. 에머슨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 내 경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발견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 학과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최소한 논문을 다시 검토하고 더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해야 해. 학계는 특별한 한국인이라는 주장에 매우 비판적일 거야. 그날 밤 에머슨 교수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연구 결과를 희석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그대로 발표해야 할까요?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연구 조교 사라를 불렀습니다. 사라,
내 논문에 대한 국제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한국에서 만났던 외국인들에게 연락해봐. 그들의 경험담이 필요해. 사라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녀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응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죠. 뉴욕 출신 변호사 제임스 리의 답변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년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예의 바른 행동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죠. 우리 가족은 이제 서울로 영구 이주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교사 소피 뒤부아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예절과 배려, 문화를 제 학교에 적용해봤어요. 학생들에게 단순히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지 이해시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캐나다 사업가 마이클 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객 만족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에 기반합니다. 제 회사에 이 철학을 도입한 후 직원 만족도와 고객 충성도가 모두 상승했어요. 에머슨 교수는 이 모든 증언을 읽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논문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통계 자료와 체계적인 비교 연구를 추가했지만 핵심 주장은 그대로 유지했죠. 한국의 시민의식은 세계가 배워야 할 문화적 보물이다. 그는 다음 주에 열리는 국제사회학회 콘퍼런스에서 이 논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학회 콘퍼런스는 베를린의 웅장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로 발표장은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에머슨 교수가 단상에 오르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의 도전적인 연구 주제가 이미 학계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죠.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발견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에머슨 교수는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닌 인류가 잃어가고 있는 진정한 인간다움의 보존이자 발전입니다. 그는 1시간 동안 자신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문화, 식당에서의 예절,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의 정신까지. 발표 말미에는 세계 각국의 비교 실험 결과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소개했어요. 어떤 규범도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주목한 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갸웃거렸어요.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한스 밀러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에머슨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당신의 주장은 특정 문화에 대한 로맨틱한 이상화가 아닐까요? 모든 문화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에머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어떤 사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도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시민의식이 단순한 규칙이나 교육을 넘어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시노다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일본 역시 예절과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특별함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에머슨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의 문화도 분명 높은 예절 의식을 갖추고 있죠.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징은 형식보다 내용, 규칙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가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한국 시민의식의 독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스웨덴의 사회학자 엘사 베리만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1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머슨 교수의 주장에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를 나누어 쓰는 모습, 수해 지역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이는 자원봉사자들. 이런 모습은 단순한 교육이나 규율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베리만 교수의 증언이 발표장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한국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인류학자는 한국 시골 마을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캐나다의 경제학자는 한국 기업 문화의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언론이 에머슨 교수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연구의 목적은 한 문화를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시민의식에서 현대 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가 함께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문화적 자산입니다. 베를린 콘퍼런스 이후 에머슨 교수의 연구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여전히 분분했지만 일반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많은 나라의 교육기관과 공공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그의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한 교통공사는 에머슨 교수에게 자문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를 우리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은 한국의 공동체 교육 방식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했고, 미국의 여러 도시들은 공공장소 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식 접근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이 모든 관심에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연구자를 넘어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한국 시민의식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고, 대학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머슨 교수의 연구가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 6달,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수많은 이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육기관과 정부 부처, 기업들로부터 쏟아지는 문의와 자문 요청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유네스코에서 세계 시민의식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한국의 시민의식을 다루고자 하는데 기조연설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에머슨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연구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순수한 호기심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화 교류의 물결로 발전한 것이죠. 다음 주 에머슨 교수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 세계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였어요. 그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발견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간 소외가 심화되는 시대에 한국이 보존해온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의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영감이 됩니다. 청중 사이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머슨 교수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 실제로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었죠. 뉴욕에서 온 변호사 제임스 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1년 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프랑스의 교사 소피 뒤부아는 파리 외곽의 문제학교에서 한국식 공동체 교육 방식을 적용한 결과를 공유했어요. 학생들에게 단순히 규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을 심어주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학교 폭력이 60% 감소했고 학업 성취도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캐나다의 토론토 교통공사는 한국의 지하철 문화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배려하는 공간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규칙을 강조하기보다는 왜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죠. 6개월 만에 승객 만족도가 40% 상승했습니다. 심포지엄은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특히 한국 정부는 에머슨 교수의 연구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머슨 교수님은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자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존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심포지엄 다음 날, 에머슨 교수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는 그에게 더 큰 영감을 주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시민의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전통은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켜야 살아있는 문화가 됩니다. 학생들은 에머슨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행동이 사실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에머슨 교수는 다음 목적지인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 시민의식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연설문을 검토하며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순수한 호기심, 학계의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시민의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는 자신의 직관과 관찰을 믿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파리에 도착한 에머슨 교수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내로 향하는 도로, 카페, 공원, 지하철역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강조하는 포스터와 캠페인이 눈에 띄었어요. 많은 곳이 한국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에머슨 교수를 마중 나온 유네스코 대표가 말했어요. 전 세계가 이제 막 한국의 시민의식에서 배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정말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 유네스코 본부의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에머슨 교수가 단상에 오르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는 잠시 청중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치인, 교육자, 기업가, 학자,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의 시민의식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모인 것이었죠. 오늘 저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 바로 인간다움의 본질입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첫 경험부터 이어진 연구 여정, 그리고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민의식이 가진 특별함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이 특별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에머슨 교수가 강조했어요. 첫째, 그것이 규칙이나 법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에 기반한다는 점. 둘째,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자유가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점. 셋째,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는 점입니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들을 소개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에머슨 교수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시민의식을 단순히 연구하거나 감탄하는 단계를 넘어 이를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문화적 특성을 넘어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교육자 조셉 키마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사례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형성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시민의식을 개발하는데 비슷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에머슨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화 발전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가치의 공유입니다. 한국이 현대적 시민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주목할 점은 전통 가치의 재해석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어떤 사회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온 정치인 나카무라 히로시의 질문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의식의 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머슨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두 나라 모두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근원과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 조화와 규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은 정의라는 감정적 유대와 공동체 의식이 더 강조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 발전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럼은 사흘간 계속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한국의 시민의식 모델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공유했어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한국의 교육자들이 전 세계 20개국을 방문해 현지 교사들과 경험을 나눌 예정이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에머슨 교수는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을 가졌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연구는 전 세계적인 문화 교류와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일 것이다. 하버드에 도착한 에머슨 교수를 반기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학 이사회가 세계 시민의식 연구소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감격에 찬 마음으로 연구소의 비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첫 프로젝트는 시민의식의 세계지도 작성이었어요.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시민의식을 연구하고 서로 배울 점을 찾아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그 중심에 있었지만 다른 문화권의 고유한 가치도 함께 조명되었죠. 우리의 목표는 문화적 우월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에머슨 교수는 연구소 개소식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세계 시민 모두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어느 날 에머슨 교수의 연구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가 서울에서 처음 만났던 80대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세계 시민의식 포럼의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저 늘 해오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였다니 놀랍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지켜온 가치가 있었기에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어요. 저는 그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알린 사람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국적과 세대를 초월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어요. 에머슨 교수의 연구가 세상에 알려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책 한국의 시민의식 세계가 배워야 할 문화적 유산은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책은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직면한 소외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담은 실천적 안내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아침, 에머슨 교수는 연구실에서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영국 런던의 지하철역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공간 캠페인이 큰 성공을 거두었고 프랑스 파리의 공립학교들은 우리 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공동체 의식을 본받아 도시 계획을 재설계하고 있었죠. 특히 에머슨 교수의 관심을 끈 것은 미국 각 도시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보스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들이 배려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도시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과 배려를 촉진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예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에머슨 교수의 연구는 교육계와 정부 정책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의 시민의식과 서비스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들은 한국식 고객 응대 방식과 직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도입했고, 이는 직원 만족도와 고객 충성도 향상으로 이어졌죠. 교수님,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구 조교사라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유엔은 세계 시민의식의 날을 제정하고 첫 행사의 주제로 한국의 시민의식을 다루고자 합니다. 교수님을 특별연사로 초청한다고 합니다. 에머슨 교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학계에서 그의 연구가 냉소적인 반응을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한 시민의식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이어졌어요. 런던의 한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질서와 배려의 문화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우리 동네에서도 비슷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이제는 전체 지역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쿄에서 온 사업가는 이런 경험을 나눴어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경험한 후 제 회사의 고객 응대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법을 배웠죠. 그 결과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 역시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의식 보존 및 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전통적 가치를 현대 사회에 맞게 재해석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시민의식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고 기업들은 직원 교육에 한국 특유의 배려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세계 시민의식의 날 행사에서 에머슨 교수는 지난 5년간의 변화와 성과를 정리하며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서 시작된 작은 연구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공존과 배려, 존중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이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인간 가치를 아름답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에머슨 교수는 유엔 건물 앞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린 분이시죠? 에머슨 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나는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알린 사람일 뿐이야. 진짜 주인공은 오랜 세월 그 가치를 지켜온 사람들이지.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저도 우리 학교에서 한국식 아침 인사를 배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에머슨 교수는 소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이런 어린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온 에머슨 교수는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호기심 어린 마음, 학계의 비판과 회의를 이겨내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시민의식에서 배우고 있는 현실까지.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세계 시민의식의 미래 문화 교류를 통한 인류의 발전이었어요. 이제 나는 단순히 연구자가 아니다. 에머슨 교수는 써 내려갔습니다. 나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 모델을 넘어 인류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지켜온 나라였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는 전 세계인의 것이 되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에머슨 교수의 마음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이 중요한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헌신하기로 다짐했어요.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류의 더 나은 공존을 위한 이 위대한 여정은 한 사람의 순수한 호기심과 한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 만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 에머슨 교수의 놀라운 발견과 그로 인한 세계적 변화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이라는 보석은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나누는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